자, 이번 시간은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입니다. 미국 사회가 다원인가 엘리트인가? 얘가 나온 이유는 미국은 원래 다원주의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은 다양한 의사가 정부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비록 소수여도 투표에서 표가 필요하니까 이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 줄 수 있는 대표자들이 있을 거야. 이 사람에 의해서 모든 의견이 들어간다고 봤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거야. 어떤 건 들어가는데 어떤 건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나 보니까 미국도 엘리트 사회야. 그 엘리트가 원하지 않은 문제를 억압하겠죠. 이게 무사결정론이라고 그래요. 이러면서 미국 사회가 이제 다원주의인가 이제 엘리트주의인가 이런 논쟁이 막 소급에서 올라가요. 원래 정치학에서 논의되었던 건데 행정학에 막 들어와요. 의제 설정론에서. 왜 어떤 의제는 들어오는데 어떤 의제는 들어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반면에 이건 틀렸죠. 개도국에서 이익 집단을 통제한다. 이건 되게 뭐다? 이거는 조합주의 문제입니다. 개도국이니까 되게 국가조합주의로 많이 봐요. 물론 전체주의 사회의 이론이 국가조합주의지만 다원주의와 비교한다면 선진국과 비교한다면 선진국은 사회조합주의, 개도국은 좀 더 국가조합주의. 요거는 국가 중심이에요. 그냥 틀렸습니다. 다원주의 사회 중심이고요. 그래서 의제로는 한쪽엔 국가를, 한쪽엔 사회를 누가 주도하는가? 또 한쪽엔 소수를, 한쪽에 다수를. 소수가 주도하면 엘리트주의, 다수가 주도하면은 다원주의. 소수가 하면 동원 모형일 거고, 외부 주도형 모형일 거고. 이걸 결정론에 가시면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으로. 됐지? 자, 넘어갈게요. 47번입니다. 다원주의는 개인 차원이 안 돼요. 그치? 힘의 이제 그 수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익 집단이라든 이런 집단 차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지 개인 차원에서 행사하기는 힘듭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개인 차원이 아니라 집단 차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이익단체를 만들겠죠. 이건 틀렸고요. 자, 48번입니다. 다원주의에 따르면은, 자, 다원주의는 처음에 엘리트가 뭐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건 뭐 어떻게 바뀌냐면 엘리트가 있긴 있어. 있지만 분야별로 지배 엘리트가 다 다르다는 거야. 이걸 엘리트 권력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원주의라고 해서 엘리트가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영역별로 소수가 모든 걸 다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영역별로 엘리트가 다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그 엘리트들은 서로 갈등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특히 대중민주주의 다수결 사회에서 표가 필요하니까 소수 집단의 의견도 반영된다는 게 다원 권력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맞았습니다. 다원주의에 따르면은 그 영역별로 엘리트들은 상이하다 맞는 말입니다. 또 다원주의라고 해서 모든 집단이 대등한 건 아니야. 어떤 건 힘이 세고 어떤 건 힘이 약해요. 근데 힘이 약해도 다른 집단과 연대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힘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힘의 차이가 국가가 차별 대우하는 게 아니라 내부 집단의 규모라든지 내부 집단의 자원이라든지 이런 차이 때문에 힘의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근데 비록 작고 소수여도 다른 집단과 연대를 해서 우리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균형이란 소리예요. 조심하자. 다원주의는 영향력의 차이가 있다. 그럼 이 차이가 왜 나온다? 국가가 차별 대우하는 게 아니라 내부 규모라든지 내부 자원의 차이예요. 됐지? 이런 차이 때문에 영향력의 차이가 나오지만 다른 집단과 이합 집단을 통해서 연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자, 550번입니다. 정책 결정에서 정부가 주도한다. 이건 조합주의라니까. 다원주의는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주도하고요. 서로 경쟁하는 거야. 근데 집단과의 상호 협력을 중시하는 거 역시 뭐다? 조합주의. 이건 사회조합주의네요. 정부가 주도하고 서로 경쟁시키는 게 아니라 노동자 집단, 소비자 집단 또는 경영자 집단을 서로 협력하게 만드는 것은 조합주의입니다. 요건 틀렸고요. 자, 다원주의 대표학자가 벤트리와 트루만이야. 이익단론. 그치? 그래서 정치과정 핵심은 개인이 아니라 이익 집단이다. 이익단체다. 관료 역할은 소극적이다. 왜? 그냥 풍향계일 뿐이야. 사회가 서로 타협해서 정책을 만들어주면 얘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 소극적이라는 의미를 수용적이다 또는 풍향계다, 브로커다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맞았죠? 항상 객관식은 명사 싸움이야. 벤트리, 트루만, 이익집단 이론 맞고 핵심은 집단의 활동이다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관료는 소극적이다. 틀린 단어가 없습니다.
이런 명사 동그라미 치고 명사 개념 이해했는가? 그냥 벤트리와 트루만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 지금.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고, 이익 집단 이론이 뭔지 모른다면 설명이 안 되겠죠. 또 관료 역할이 소극적이라는 의미가 뭔지 모른다면 또 설명이 안 되겠죠. 이걸 먼저 이해하신 다음에 서로 연결시켜야 되게. 자, 52번입니다. 자, 이 벤트리와 트루만이 했던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다. 중복회원 이론과 잠재 집단론이야. 중복회원 이론은 개인은 여러 집단에 속해 있다 보니까 하나 집단의 이익만 반영하는 건 아니라는 게 중복회원 이론이고요. 반면에 잠재 집단론은 뭐냐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요구하지 않고 잠재돼 있어요. 근데 국가가 만약에 특정한 이익만 반영한다. 그럼 얘가 반발하겠죠. 그치? 이러다 보니까 잠재 집단론은 활동하지 않은 다수의 의견도 국가가 반영해서 정책을 만들어준다는 게 잠재 집단론이에요. 됐지? 그래서 정부가 로비 활동이 강한 소수 집단의 이익보다는 말 없는 다수까지 고려해 준다는 거. 근데 왜 말 없는 다수를 고려해 줄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소수만 하다가 보면은 결국 다수가 반발할 겁니다. 그럼 다음번에 정권 바뀌겠죠. 이러니까 이런, 말 없는 다수도 반영해 준다는 거야.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치? 말 없는 대중의 이익은 무시돼 버리고 활동하는 애들 의견만 반영되잖아. 이러니까 그래 그럼 나도 활동할 거야 나도 활동할 거야 이게 바로 로이의 이집단 자유주의야. 파도 이론이에요. 큰 파도 치니까 또 다른 파도 친단 말이야. 서로 막 경쟁할 거야 이제. 자 뒤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집단은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있겠죠. 서로 경쟁할 건데 그럼 누가 반영될 거냐 그 얘기야. 이런 집단의 이익 중에서도 그래도 전체 이익에 제일 부합하는 것. 그게 아마 채택되지 않을까 그 얘기가 바로 공공이익단 이론입니다. 특수이익보다는 공익에 가까운 주장을 한 이것도 자기 이익을 주장한 이익단의 주장이지만 그래도 좀 더 공익에 가깝단 말이야. 그럼 얘가 통과될 가능성이 제일 크겠죠. 왜? 다른 이익들은 특수이익만 반영하는데 얘는 좀 더 포괄적으로 여러 이익을 반영해 주니까 이 사람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경쟁의 이점이잖아. 그치? 집단 이성이고요. 자, 어쨌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울 게 되게 많지. 잠재 집단론, 그 다음에 이집단 자유주의, 중복회원 이론, 그 다음에 공공 또는 공익 입단, 이익집단 이론 여러 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만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다알입니다. 자, 다알이 나오기 전에 누가 들어와야 돼? 헌터와 밀즈가 있어야 돼요. 헌터는 미국 전체를 연구한 사람이고 밀즈는 잘못 말했다. 밀즈가 미국 전체 군산복합체, 헌터는 애틀란타시, 50만의 도시, 소수가 지배한다는 거야. 그치? 다알도 연구해봤어. 유해분시란 동네를 무려 170년간 문헌조사라는 게 정책이 있고 누가 참여했는가를 조사한 거예요. 처음에는 과두제 사회였어. 소수가 모든 걸 지배한 거야. 근데 170년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소수가 모든 걸 지배하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지배하는 엘리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치? 이러다 보니까 정책 결정 담당한 엘리트가 분야별로 다 달라요. 서로 연결돼 있지도 않고 갈등도 되게 많고 경제는 제가 지배하고 정치는 제가 지배하고 문화는 제가 지배하고 사회는 제가 지배하고 교육은 제가 지배하고 전부 다 다르다는 거야. 그치? 그 얘기입니다. 다원론 전개한 다알은 170년간의 실증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소수가 모든 걸 다 지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원주의로 분명 엘리트가 있다. 근데 엘리트가 모든 걸 다 지배하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엘리트가 다 다르더래요. 이게 바로 다원 권력론이에요. 54번은 맞았습니다. 자, 55번입니다. 지역사회 연구한 사람 밀즈가 아니라 뭐다? 헌터야, 헌터. 밀즈와 헌터를 비교하는 거야. 그 밀즈는 미국 전체 지위접근법, 공식 지위접근법. 반면 헌터는 명성접근법. 누가 유명한가 그 얘기예요. 네, 틀렸습니다. 지역사회 구조에 초점을 둔 사람은 밀즈가 아니라 헌터가 되고요. 지위접근법이 아니라 명성접근법이 돼야 되고 소수 엘리트가 응집성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일반 대중은 받아들인다. 그래서 지역사회 구조를 바꾸든지 밀즈와 지위를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바뀌어야 돼요. 지역사회 구조는 헌터, 명성접근법, 밀수 지위접근법은 지역사회가 아니라 미국 전역이에요. 틀렸습니다. 자, 밀즈 보니까 공식 지위야. 공식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군사 엘리트들, 기업의 회장님들,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들 조사해 보니까 전부 다 학연, 지연, 혈연이 같아요. 공통의 배경이고 이해관계야. 그치?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뭐가 있다는 거야?
미국의 문벌 귀족이 있는 거죠. 문벌 귀족이 6개 가문, 7개 가문이 고려 지배했잖아,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지배 엘리트가 공통의 사회 배경과 이념, 상호작용 관련해서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 미국을 지배한다. 군산 복합체 또는 파워 엘리트라고 그래요. 지위 접근법이고요. 56번은 맞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헌터와 밀즈 다음이 다알이야. 61년도인가 그래요. 그치? 엘리트가 존재하지만 소수 엘리트가 모든 걸 다 지배하는 건 아니고 분야별로 엘리트는 다 다르더라는 거야. 됐지? 근데 그 다음에 학자가 누구다? 62년도가 바흐라우 바라츠예요. 자, 다알 네가 본 거는 문헌조사잖아. 실증된 것만 본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은 아예 나오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이걸 무의사결정이라고 그래. 권력은 두 가지가 있다. 밝은 권력. 이거는 엘리트가 자기에게 정책을 유리하게 만들도록 행사하는 권력이고, 반면 어두운 권력은 뭐냐면 자기한테 불리한 의제는 아예 논의조차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흐라바라치의 무의사결정론이고, 이건 신엘리트론입니다. 올해 국가직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다운론이 참 좋은 이론인데 맨날 신엘리트론을 바꿔치는 문제밖에 안 나오더라, 이런 했는데, 우스갯소리 했는데, 이제 신다운론도 물어봐요. 근데 올해 이제 국가직 문제는 다시 이렇게 나왔어. 바흐라바라츠는 신다운론이다. 아니야, 신다운론이 아니라 뭐다? 신엘리트론이에요. 권력은 두 가지가 있다. 밝은 권력은 엘리트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정책을 만들게 행사하는 권력이고, 어두운 권력은 불리한 문제를 억압하는 권력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아, 이건 틀렸죠. 신다운론이 아니라 신엘리트론 뒤에 있게 맞았다는 거야. 자, 58번입니다. 58번. 신엘리트론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은 두 가지가 있다. 맞지? 다원주의 못 받기 못 받다. 실증조사하다 보니까 논의된 것만 본 거예요. 논의되지 못한 건 못 본 거죠. 다원론은 논의된 것만 본 거예요. 왜? 실증 연구하다 보니까 아예 나오지 못하는 거 실증이 안 되잖아, 지금. 그래서 하나는 봤다. 근데 어두운 건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옛날 기출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밝은 권력은 봤어. 어두운 권력을 보지 못한 거죠. 자, 신엘리트론은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한다. 이게 어두운 권력이야. 무의사결정론과 관련돼 있다. 이건 맞는 말이죠. 맞는 말. 신다운론이 아니라 신엘리트론이고요. 60번입니다. 무의사결정은 특정한 사회 쟁점이 뭐다? 엘리트에게 불리한 문제들이야. 이게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야. 제일 좋은 건 의제 단계 막아요. 근데 요새는 의제 단계를 통과했다. 그러면은 결정 단계, 집행 단계, 평가 단계에서도 억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과정에 나올 수 있어. 그럼에도 찍을 땐 뭘 찍어야 돼? 의제 단계를 찍어야 돼요. 의제 단계를 찍을 때는. 자, 이건 맞는 말이고 61번입니다. 이거 틀렸죠? 공익이 아니야. 공익이 아니라 엘리트 이익이에요. 엘리트 가치에 또는 이익에 도전 억압하는 거지 공익을 위해서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61번은 공익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62번입니다. 무사결정은 기득권 세력이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기존의 이익 배분 상태를 변동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기존의 이익 배분 상태가 바뀐다는 것은 불리한 사람, 가난한 사람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막는 결정이에요. 그래야지 기득권한테 유리할 거니까. 틀렸죠? 변동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변동을 억압하는 결정이다. 요구가 틀렸습니다. 63번입니다. 무사결정은 제일 먼저 폭력이, 올해도 시험에 나왔더라고. 폭력, 폭권 편수라고 그래요. 폭력이고, 두 번째가 권력이야. 혜택을 준다, 혜택을 박탈한다. 이게 일본 애들 우리 침략할 때 똑같아요. 무단 정치가 폭력이고, 그다음 문화 정치죠. 은사금을 준다든지 이러면서 억압했잖아. 편견 동원이야. 너의 행동은 지배 가치에 반해요. 그렇지? 너의 행동, 우리가 지금 금기시한 지배 가치가 있잖아. 그게 이제 편견 동원입니다. 이걸 들이대면서 막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것도 안 된다면 새로운 절차 수정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막아버려. 이게 이제 제일 간접적이야. 폭권 변수예요. 그래서 지배의 규범 활용한다. 이게 편견 동원이고, 그 다음 맨 마지막 이걸 수정해 가면서 자꾸 막는 거다. 이게 이제 편견 절차 수정이에요. 폭력과 테러가 직접적이야. 제일 먼저입니다. 폭력과 테러가 1번이고, 두 번째가 권력이고, 세 번째가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고, 네 번째가 이걸 수정하는 겁니다. 수정하는 것. 이건 틀렸죠? 사용됩니다. 64번입니다. 이게 편견 동원입니다.
우리가 금기시하는 지배 가치가 있어. 뭐, 친일이라든지 반공 같은 것들. 그래서 너의 행동은 빨갱이다. 너의 행동은 친일적이다. 이러면서 우리를 막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 남자들 싸우다 보면 맨 마지막에 뭐 나와? 몇 살인데 나오잖아. 왜 우리는 지금 어른과 나이 차이에 대해서 서열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걸 들이대면서 네가 잘못하고 있다. 어린 놈이 말이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무사결정론에 의하면 엘리트는 정치 체제 내 지배 규범이나 절차 강조하면서 변화 주장을 통제한다. 이게 편견 동원입니다. 지배 가치가 있다는 거야, 이게. 자, 넓은 의미. 원래는 어디 나와야 돼? 의제 과정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의제 과정을 통과할 수 있단 말이야, 지금은. 그래서 의제 과정이 안 된다면 결정 과정, 집행 과정, 평가 과정에서도 억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올해도 이게 시험에 나왔죠. 65번은 이건 맞았습니다. 66번입니다. 다원론과 신다원론의 공통점은 견제와 균형이야.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공통점도 시장이잖아. 가격과 경쟁이잖아요. 근데 옛날의 자유주의, 옛날의 다원주의는 가만 놔둬도 견제와 균형이 돼요. 국가는 중립만 지키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보이지 않는 손은 작동하지 않죠. 그 다음에 다원주의가 말한처럼 집단 간 경쟁과 균형이 안 돼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의 특권 인정해. 또 국가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국가도 이익단체란 말이에요, 하나에. 그러니까 국가의 능동성도 있단 말이야. 이러니까 기존의 다원주의는 뭘 못 본다? 국가의 능동성을 보지 못하고 자본주의란 이데올로기 영향력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결국 자본주의 유지하려면 기업에게 특권 줄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자기의 수익이라든지 이걸 위해서 기업에 특권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평등이 심화되겠죠. 또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불평등이 심화되겠죠. 그러면 견제균형 깨지니까 민주주의가 깨지는 거야. 이걸 막기 위해서 견제균형을 해야 되는데 자동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는가? 외부적으로 안 돼. 정부를 갈라야 돼요. 이 정부 안에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부도 있어야 되고 환경 보호하는 환경부도 있어야 되고 여성 보호하는 여성가족부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서로 견제균형하게 만들겠다는 게 신다원론입니다. 됐지? 신다원주의는 사회에 존재하는 집단들 간의 균형과 조정이 민주주의 핵심이다. 이거 맞는 말이야. 다만 자동 안 되니까 인위적 노력이 필요해요. 자동 안 된 이유가 뭐라고요? 결국은 기업의 특권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국가든 일반 대중이든. 그래서 외부가 안 되니까 내부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서 서로 견제 균형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건 맞습니다. 66번은요. 67번입니다. 자, 신다원론은 집단 간 경쟁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체로 동등하다는 게 개별적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균등하다고 봤잖아. 이걸 수정합니다. 특정 집단이 기업 집단이야 다른 집단보다 훨씬 강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러니까 가만 놔둬버린 민주주의가 깨지는 거야. 어쩌자는 거야. 외부가 안 되니까 정부 내를 갈라가지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게 신다원주의의 핵심입니다. 자, 다원주의에 의하면은, 자, 그럼 우리 지금 어디 서 있지? 왜 어떤 문제는 들어갔는데 어떤 문제는 들어가지 않는가 서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론 더 있습니다. 사이몬의 의사결정론과 체제 문지기론이 있어요. 사이몬은 인간 능력의 한계 때문에 일부는 들어갔는데 일부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키워드가 이거는 사이몬 이론이에요. 다원주의는 다 들어간다는 거고 인간주의 집중력의 한계 때문에 일부만 들어가고 일부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사이몬 이론인데 문제가 뭐다? 왜 그 일부 문제가 항상 흑인 문제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은 안 되죠. 그렇지? 이건 다원주의가 아니라 사이몬의 의사결정론이에요. 69번입니다. 그래서 사이몬은 인간의 능력 때문에 일부는 안 들어가는 건 설명이 되었지만 왜 그 문제가 항상 흑인 문제인가?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이걸 설명하는 게 아까 봤던 무의사결정론이고요. 자, 체제로는 뭐였죠? 모든 사회 문제가 의제로 되지 못하는 거는 인간 능력의 한계는 사이몬 이론이고 이건 인간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체제 내부 능력의 한계야. 체제 이론은 균형 이론이란 말이야. 여기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들어가면 균형 깨진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체제 문지기가 이 문제를 막아줘요. 체제 문지기가 선호하는 문제만 들어갈 건데 선호한다는 게 체제의 균형이 깨지지 않는 문제들만 들어간다는 거야. 그리고 이 체제 문지기는 하급자가 아니에요. 대통령이나 그 부서의 장관들 이런 장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다원주의, 엘리트주의, 그 다음에 이제 왜 안 들어가는가에 대한 사이먼 이론과 체제 문지기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주의로 넘어갈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